오늘은 리모델링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을 위해 건물 구매부터 리모델링 공정 순서, 그리고 일정 관리 노하우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알게 된 사례와 팁을 모아서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를 시작해야 할지 감이 확 오도록 도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빌딩 리메이커 신빛나입니다. 저희 영상을 보고 계셨던 분들은 리모델링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자주 챙겨보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나도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해볼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막상 시작해보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 건물 구매부터 리모델링 착공까지 일정과 프로세스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실 계획이라면 당연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건물 매입 경로와 계약 방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건물 정보를 찾아보시죠. 거기에서 시세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건물 외관 같은 것들을 알아보시게 될 텐데요. 직접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가며 알아봐도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세대가 많은 노후주택이거나 혹은 상가주택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규모 있는 전문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매물을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장점을 일단 둘째치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선 세대가 다 비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명도 과정 같은 것들 또는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또 주택 건물을 구매할 경우 1가구 2주택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근생으로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복잡한 이슈를 중간에서 정리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건물주가 모든 걸 직접 챙기려면 번거롭고 경력 없는 분들은 어디에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잖아요. 다소 수수료가 들더라도 전문 부동산을 통하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건물 매입을 했다고 칩시다. 매매 계약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잔금 일정이에요. 저는 적어도 4, 5개월은 여유를 두시는 게 좋다고 늘 강조합니다. 5개월 정도 여유가 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보통은 한두 군데 견적만 보지 않고 여러 업체를 돌려보시잖아요. 이 과정이 생각보다 길면 1, 2개월이 훌쩍 갑니다. 그리고 업체를 최종 결정했다고 하면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설계 계약을 맺고 나서 보통 1,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실측 도면을 만들고 내부 구조 디자인을 하는데 2, 3주, 그리고 외관 디자인을 이렇게 시안으로 제공하는 데까지 2주 정도. 이게 완료되면 내부 3D 디자인을 만드는데 또 2주가 소요됩니다. 여기서 디자인이 확정되면 실시 설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최종 견적을 산출해서 드리게 되는데 여기까지 2달 정도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일을 너무 촉박하게 잡아버리면 일정이 완전히 낭장판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4, 5개월을 잡아야 하고 또 거기에 용도 변경이나 중축, 대수선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인허가 설계로 인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하니까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신이 이 건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생각해 두셔야 해요. 여기까지 완료되었으면 이제 공사가 시작되어야겠죠. 설계가 확정된 상태라면 공사 공정 자체는 거의 대부분 3, 4개월 정도면 종료됩니다. 이게 신축과 가장 큰 차이겠죠. 리모델링은 상당히 빨라요. 2층 단독주택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2개월 반 정도 만에 끝난 사례도 있고요. 4층 다가구 주택으로 범위가 커지면 그때는 4개월 정도 잡기도 합니다. 물론 집마다 상태가 달라서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착공에 들어가면 큰 변수만 없다면 일정대로 맞출 수 있어요. 다만 큰 변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변수예요? 갑자기 두려워지는데. 일단 갑자기 설계를 바꾸시는 경우도 있어요. 반지하에서 그런 일이 많은데 반지하를 한번 근린생활시설을 바꿀 경우 주택으로 다시 돌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공사 직전에 갑자기 취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한 설계나 인허가 과정을 뒤집어야 해서 일정이 지체되는 거죠. 웬만하면 그럼 바꾸지 않는 게 좋겠네요. 네, 맞아요.
최대한 초기 설계대로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뭐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맞춰드리긴 하죠. 그렇지만 일정 지연은 생길 수 있고 때론 설계 변경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정말 힘들었던 적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 그 민원 들어왔을 때죠. 엄청 힘들어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 힘들었었어요. 막 흰머리도 나고 지금도 있어요.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최대한 건물주분이 옆집들과 잘 풀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미리 찾아가서 양해도 구하고 하면 웬만해서는 잘 풀리니까 사전 조치를 해두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건 날씨에 관계된 건데요. 노후주택은 대부분 누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 누수가 너무 심한 경우는 장마철에 공사할 경우 비가 오는 중에 누수를 잡기가 정말 곤란해요. 비가 그쳐야만 제대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너무 추울 때는 문제가 되는데 외장 시공할 때 날씨가 영상에서 영하로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 외장재가 제대로 붙질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는 외장 공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연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장마철하고 한겨울 같은 경우는 공사는 좀 피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도 대부분 맞춰서 문제없이 진행해 드리는 편인데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름이나 겨울에 시공해야 한다면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길었지만 건물을 직접 구매해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지금까지 빌딩 리메이커 신빛나였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